지난 시간에는 벡터와 행렬 생성을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이름 정의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rec2_2.r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네이밍 벡터 앤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선 벡터의 이름 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젠더라는 벡터에 0과 1을 주었는데 그 0과 1에 female과 male의 값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지금 젠더 0과 1의 벡터에 names 가로치고 젠더 그리고 female 지금 문자에는 항상 이게 따옴표가 양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female, male 하면은 젠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콘솔 창에 치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female은 0이고 male은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의 값에 female과 male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0과 1의 값을 갖는 벡터에 male과 female이라는 값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제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범주형 변수의 생성이라고 썼는데요. 팩터라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하는데 팩터라고 하면 우리가 요인, 인자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는데 통계 분석에서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팩터라는 거는 범주형 변수를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범주형 변수의 생성이라고 붙였고요. 우선 예제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size라는 변수를 생성하는데 문자 변수 S, M, L, XL 여러분이 이제 옷 사러 갈 때 보면은 small, medium, large, x large의 약자죠. 그러한 범주형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첫 번째 라인만 생성을 해서는 이 size라는 이 벡터가 지금 팩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문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R 프로그램에서는 이 변수는 팩터 변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분산 분석이라든가 아노바 분석이요. 이런 분석을 할 텐데 거기에서는 팩터로 정의된 변수가 있어야만이 평균별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ize라는 이러한 문자를 갖는 그러한 벡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size는 팩터 변수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size 언더바 팩터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면 그러면 size 언더바 팩터는 그러면 이 팩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질문이 있죠. size 팩터라는 그러한 변수는 벡터는 범주형 변수인가? 아래서는요. 커맨드가 is that factor 가로치고 size 언더바 factor라고 하면 답이 true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size 팩터는 범주형 변수이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지금 size라는 이러한 문자를 가진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팩터 변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사이즈 팩터를 이렇게 프린트를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레벨을 보면 LMS, XL 이렇게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그냥 디폴트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 네 가지 문자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어떤 변수 값을 생성을 할 때요, 순서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성적에도 A, B, C, D 이렇게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옷을 살 때도 사이즈에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의해서 그 값을 생성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팩터이고 사이즈라는 그러한 문자 값들을 ordered equal true. 근데 순서를 정해 주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레벨들은 S, M, L, XL 이런 순서로 정해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size 언더바 factor 3를 디스플레이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있다. S가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미디엄이고 그 다음에 라지고 그 다음에 X 라지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렬의 이름 주기, 행렬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이름을 줄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 하면 dim names. 그러니까 여기서 dim은 dimension의 dim이고요. column names 각 열의 이름을 주는 거, row names는 각 행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행렬을 생성할 때 여러 가지 뭐 그 시퀀스 레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한번 그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행렬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12개의 관측치라고 하셔도 되고 뭐 객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12개의 객체를 임의적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행이 로가 4개니까 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4x3 행렬을 생성하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X라는 그 행렬을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지금 이 두 줄을 선택해서 컨트롤 R을 눌렀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과 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정규 분포에서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종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3 시그마에는 몇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 X라는 행렬은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할 때마다 이 안에 숫자는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R 놈이라는 거는 어떤 약자냐 하면 랜덤의 R이고요. Random Sampling from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평균과 편차를 지정하지 않는 한 디폴트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팅하고 샘플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렬이든 데이터든 여러분이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 혹은 행렬이 차원이 어떤가 라고 보려면 DIM, 디멘전의 약자죠. DIM 첫 번째 세 글자입니다. DIM 가로 X 하면 이렇게 4 by 3의 행렬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 이름을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자, DIM names를 사용하는 겁니다. X의 열. 자, 여기서 이렇게 대괄호 2로 쓴 거는요. 대괄호 1은 행을 의미하고요. 대괄호 2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IM names X의 이름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X라는 기호에 1부터 3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열은 X1, 두 번째 열은 X2,
세 번째 열은 x3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이 커맨드를 car names를 써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매트릭스는 동일하게 y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car names 가로치고 y하고 어떤 이름을 주냐 하면 y1, y2, y3 이렇게 주면 y를 프린트 하시면 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각 열의 이름을 주었으니까 이제 행의 이름을 한번 주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dim names를 사용해서 주려면 dim names x 대괄호 1이라고 쓰시면 이번에는 행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은 여기 제가 샵으로 그냥 썼죠. 샵이 처음에 붙으면 그 줄은 얘가 그 코드, 수행하는 코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를 제가 그 밑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id라는 이름을 주는데 1부터 4까지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id1이라고 붙고 두 번째 줄은 id2, 세 번째 줄은 id3, 네 번째 줄은 id4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매틀랩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행렬이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굳이 구분하지 않고 얘가 인식을 많이 쉽게 합니다. 근데 아래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데이터다, 분석할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정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면 확인을 하시든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행렬 X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행의 이름도 주고 열의 이름도 줬는데 그 X는 데이터 프레임인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코드는 is.data.frame 하고 가로하고 X 하면 답은 뭐예요? false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생성한 그 X라는 행렬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은 객체 값들을 행렬로 저장할 뿐 아니라 변수명, 관측지 번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이 이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한 그 데이터에서는 여러분이 각 변수를 데이터의 변수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균이든 뭐 표준 편차든 그런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x라는 그 행렬을 as.data.frame으로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앞에서 우리가 만든 그 행렬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is.data.frame 하고 가로치고 x 하면 답은 뭐예요? true라고 나오죠.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가 되면 지금 그 X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어떤 특정 변수의 평균이랄지 편차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R에서는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요, X 달러 표시 X1 그러면 X라는 데이터에 있는 X1의 변수 값을 달라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min 가로치고 X 달러 표시 X1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X라는 데이터의 X1이라는 변수의 평균 값을 달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보시면 X라는 데이터에 있는 X1이라는 그 변수의 표준 편차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X라는 데이터 전체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얻고자 하신다면 summary라는 함수를 쓰셔서 가로치고 X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X1, X2, X3의 그 최소값, 뭐 최대값, 평균, 중앙값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의 스크린에는 지금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X라는 데이터가 환경창에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X라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1208바이트다. 데이터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오브저베이션과 3개의 변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그 엑셀 시트처럼 지금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 편집창에 이렇게 지금 파일이 뜹니다. 그죠? 엑셀 시트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럼 내가 지금 만든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창을 닫으려면 여기 있는 X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프로그램 에디터 창에는 아마도 rec2_1.r 하고 rec2_2.r 이렇게 지금 열려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작업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프레임을 학습하였습니다.